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질환,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고 많은 질환 중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인데요. 최근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뼈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 흡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1년마다 10%의 뼈가 생성되고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뼈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뼈의 생성률이 소실률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골량의 감소와 골 조직의 미세 구조 결함으로 뼈가 약화돼서 쉽게 골절되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 밀도는 사춘기에 성인 골량의 90%가 생성된 후 35세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여성의 경우 50세 폐경기 전후로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돼 노년기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뼛속에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는 골다공증. 진단부터 치료, 예방까지 골다공증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박수철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골다공증이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뼈가 생성되고 흡수되는 과정에 균형이 깨져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뼈에 구멍이 뚫려서 뼈 자체가 약해지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요. 네네. 주로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하여 골 밀도의 변화가 생겨 주로 생기게 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병 위험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소리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무서운 질환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골다공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고령의 남성,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또는 신체 활동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평소 칼슘 섭취량이 적거나 지나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여성, 뼈가 가늘고 저체중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6년 82만 3,887명에서 2018년 95만 2,030명으로 증가했고 여성 환자는 89만 7,460명으로 남성 환자보다 16.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 골절이 주로 일어나는 부위는 척추, 손목, 대퇴부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가벼운 넘어짐에도 골절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골다공증 위험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골다공증 위험군인 만큼 이 경우 골밀도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 환자 4명 중에 1명은 1년 안에 재골절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이 평생 동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생길 확률이 56%로 매우 높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주로 생기는 후발 부위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근위 대퇴골이나 원위 요골, 그리고 척추, 그리고 근위 상완골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잘 골절이 발생되는 부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군요. 뭐 허벅지, 허리, 어깨, 손목 할 것 없이 어디든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늘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급속하게 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른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에 관해서 또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뼈가 아프다. 사실 골다공증 환자 중에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증상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뼈가 특별히 아픈 증상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잘 걸린다. 사실 체중이 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뼈에 부담이 가서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비만하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체중인 경우 골다공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운동하면 위험하다. 요거는 진짜 진실 아닙니까? 이게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서도 관절 주변의 근력 강화를 위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골절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위험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골다공증 앓고 계시는 환자분 만나서 어떻게 치료받고 계시는지 치료 과정 살펴본 후에 이야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여성 환자. 오늘 병원에 어떻게 내원하게 되셨어요? 오늘 병원에 이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요. 제 골밀도가 어떻게 좀 좋아졌는지 보러 왔어요. 평소에 그럼 뼈가 좀 약하신 편이셨어요? 네, 조금 안 약한 편이죠. 계단을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니까 골밀도가 좀 약해졌다고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한 3년 먹으니까 좋아졌어요. 그러면 평소에 뼈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뼈에 좋다는 약만 먹고 있어요. 칼슘제나 그런 거.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일반 엑스레이로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골밀도 측정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을 이용하여 골다공증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척추와 대퇴골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 T값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일수록 골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T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0.9는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골다공증으로 골량이 감소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힘든 만큼 조기에 진단에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환자분의 위치가 까만 점인데 초록색에 위치하면 골다공증이 없는 거, 그리고 노란색에 위치해 있으면 골 감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 까만 점이 이제 빨간데 찍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이후 병원을 오가며 꾸준히 치료하고 있는 환자.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고 평소 골다공증으로 생길 수 있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골 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 소실을 방지하면서 현재의 골량을 유지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이미 생겨있는 뼈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골 흡수 억제제 치료와 새로운 뼈가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골 형성 자극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필요하고요.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체중을 실어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과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다시 왔다가 하나만 더. 무릎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밀지 마시고 이 몸통 골반에 손 잡은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만들어요. 운동은 골 형성과 유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뼈는 좀 더 크고 강해지는데요.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뼈를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뼈의 형성을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 평형 감각을 증진시켜 넘어짐에 의한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같이 당겨지게끔 해서 사두근 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일 거예요. 지금 허리 괜찮으세요? 네. 하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영상으로 저희가 환자분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살펴봤는데요. 골다공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의 가장 큰 합병증은 골절입니다. 특히 고령에서 골반 주위 골절이 생기는 경우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일상생활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탕이나 마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 높은 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 입장에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나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주로 골다공증은 고령의 경우에 주로 생기므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막기 위해 지팡이나 워커 등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권장 운동으로는 수영이라든지 실내 자전거 타기, 그리고 천천히 산책하기 등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칼슘 섭취와 비타민 D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씹어 먹을 수 있는 생선인 멸치, 그리고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 견과류, 두부 등이 있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나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생선 간류 등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당부 남기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수철 원장과 함께 뼛속의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야흐로 골다공증 환자 100만 시대입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 골다공증은 이제 고혈압, 당뇨와 같이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뼈 건강, 한 번 잃는 건 쉽지만 다시 얻는 것은 몇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죠.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도록 충분한 운동과 또 올바른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